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산타페 타봤지롱! 근데 솔님, 여긴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비피디님의 스승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자동차를 모두 다 알려주시는 분. 우리 스승님한테 여쭤볼 게 정말 많아요. 하체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량을 직접 띄워서 스승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해보고 싶었어. 네. 고고! 진짜 모트라인 오빠가 이거 하체 리뷰 맨날 했잖아요. 네. 그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젠 모트라인 오빠 안 부러워요. Got my heart no barging in from the bed to the floor to the couch. Might wake the neighbors up. Break you in then break you out. In the end we gon' make the child. Then we gon' hit the show. Part 2 we don't need no pause. 오, 나 처음이야. 와, 진짜 많이 올라간다. 오. 안녕하십니까, 스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크레이지 튜너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조기련입니다. 우리 스승님이다. 저 이젠 파워트레인까지 공부하면 내가 자동차 유튜버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카 아저씨 제가요. 일단 전면부부터 보시면 뭔가 바뀐 게 있나요? 디자인적으로 바뀐 거는 네. 눈으로 보고 자기 기호에 맞는지 평가하면 되니까 네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전의 산타페들보다 되게 각진 느낌을 주잖아요. 맞아요. 공기 저항 개수가 0.29cd? 공기 저항 개수가 낮아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공기가 와서 부딪혔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라운드를 줬어요. 공기가 이렇게 휙 피해 다니는. 그렇죠. 달리다가 네. 창문 열고 손을 내밀었을 때 만약에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 바람이 막 부딪히니까 손이 뒤로 밀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손을 이렇게 꺾어주면 바람이 이렇게 타고 지나가면서 저항이 확 줄어요. 우리 스승님은 공대 나오셨습니까? 네, 군대 나왔습니다. 아, 우와, 신기하다. 여기도 보면 네. 전체 범퍼를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레이어를 나눠놨어요. 맞아요. 위에 그릴하고 여기 보면 높이가 다르거든요. 높이가 다른 부분에 여기 보면 경사를 줬어요. 레이어드. 그렇죠. 이 경사를 타고 공기가 타고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약간 웨이브 드듯이 이렇게 지질층처럼. 그래서 옆에서 보면 딱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공기가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다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약간 이렇게 라운드지게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가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보면 요 밑에도 지금 커버가 돼 있고 네. 셔터가 있어요. 아, 열렸다 닫혔다 네네. 하는 거? 그냥 열려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냉각수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근데 계속 열려 있으면 공기가 이 안에 들어가서 와류가 생기거든요. 그 와류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하도 얘기하면 뭐 자동차 와류 때문에 이런 점을 개선했다. 여기다가 바람을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바람이 부딪히면 여기 평평하니까 막 불규칙한 바람의 흐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허리케인. 허리케인하고는 조금 다른 게 허리케인은 일정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거는 네. 불규칙하게 막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와류구나. 그렇죠. 그럼 이 와류가 생기면 이 와류가 공기 저항을 크게 높여요. 그래서 냉각기를 작동시킬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얘를 닫아서 공기가 여기서 와류가 안 치고 그냥 이렇게 흘러서 나갈 수 있도록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거고 언더커버가 없으면 네. 이 밑에가 막 울퉁불퉁한 구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일팬도 있고 미션도 보이고 뭐 서스펜션 링크도 보이고 막 이러겠죠. 네, 그럼 공기가 들어가다가 부딪힐 때마다 막 와류가 생기겠죠. 부딪히 튕기고. 그래서 이런 커버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커버가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타고 그냥 뒤로 빠져나가겠죠. 근데 스승님 이거 산타페급 정도 되니까 커버 있는 거지 다른 건 없잖아요. 언더커버가 적용이 돼 있으면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정비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아, 이걸 다 빼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오일 갈거나 정비할 때마다 얘를 다 뜯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엔진 오일은 정기적으로 계속 갈아야 되는 거니까 정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거든요. 아, 그럼 문을 따로 만든 거구나. 그렇죠. 오일 필터라든가 엔진 오일 드레인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요 조그만한 것만 따로 빼면 바로 전체 안 빼고 작업할 수 있게 이런 거 신경 써준 거. 아.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정하게 존중해 준 거죠. 그리고 스승님 여기 보면 쿠킹 오일이 있어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열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동력 에너지로 전환하고 남은 열이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배기 라인은 좀 덜해요. 아. 근데 이렇게 촉매가 달려있거나 이러면은 네. 이 안에서 열이 머물러서 뜨거워지거든요. 네, 지금도 살짝 뜨는 네. 것 같아요.
이 주변으로 열이 전도가 돼서 실내까지 전도가 되거든요. 냄비에다 물 넣고 끓이면 쇠가 못 맞아요. 막아지잖아요. 열이 전도되죠. 저 맨날 쓰는 고데기. 네, 그래서 이렇게 열을 막아줄 수 있는 히터 프로텍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히터 프로텍터도 여기는 지금 약간 연질 재질로 돼 있는데 네네. 이걸 벗기면 네. 안에 알루미늄 재질 같은 그런 걸 써요. 저 뒤쪽에는 지금 보면 보이죠. 금속이긴 한데 네. 약간 연질이에요. 만지면 탄성이 있어요. 그거네. 일회용 호일. 구기면 쉽게 구겨져요. 그쵸.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열을 많이 차단하라고 그 위에다 또 이렇게 은박 같은 걸 씌워놓은 거죠. 그리고 선생님 저 유일하게 아는 거 있어요. 이거 머드가드. 아, 이거는 머드가드가 아니에요. 머드가드는 뒤에 달려있는 게 머드가드. 뭐야? 그럼 이거 뭐예요? 공기가 이렇게 오다가 네. 이 타이어에 바람이 직접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또 공기가 막 흐트러지면서 와류. 여기서 와류가 생겨요. 그래서 그 와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커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진짜? 타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선생님 여기에도 있어요. 네, 거기도 있죠. 그리고 네. 앞에는 여기 보면 에어 커튼이 있어요. 공기가 일로 들어가서 네. 여기로 나오게 돼 있어요.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거, 뭐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열도 식히는 역할도 있지만 네. 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공기가 네. 이 휠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와류를 상쇄시켜요. 이게 풀체인지가 된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전에 그 구형보다는 좋아진 거 맞죠? 보통 자동차가 풀체인지가 되면 시스템 전체를 바꾸거든요.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 전 세대 모델이 4세대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가 산타페 TM인데요. 네. 그 다음에 이 모델 출시하기 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했어요. 알아요. 네, 그 더뉴 산타페. 그 탐켄치. 네, 그 더뉴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특이하게도 플랫폼을 바꿨어요. 뭐야? 그때 이미 바뀐 거네요? 그때 이미 최신형 플랫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새 거 아니네? 이거 페이스리프트네? 그건 아니고 원래는 산타페 TM의 페이스리프트까지는 플랫폼을 바꿀 계획이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산타페가 아시다시피 TM 출시 이후에 소렌토한테 밀렸어요. 알아요. 3년 동안 소레토가 1위 했잖아요. 그렇죠. 현대차에서 파격적으로 플랫폼을 바꾸자. 그래서 미리 바꿨는데 외형 디자인이나 이런 이미지가 기존 거에서 크게 바뀌지 않다 보니까 플랫폼이 바뀐 신차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죠. 그쵸. 네. 저 몰랐어요. 네. 그때는 진짜 파워트레인의 파자도 몰랐으니까. 옛날에 현대차가 되게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비틀림도 약하고 충돌에도 약하고. 근데 언젠가부터 현대차가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차체를 지지하고 있는 이 차대하고 서브 프레임하고 연결을 할 때 이 연결 부분이 옛날에는 그냥 달랑 이렇게 볼트로 딱 조이고 끝이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별도의 또 철판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놨잖아요. 맞아요. 방향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냥 두꺼운 철판을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무게가 증가하니까 네. 얇게 하되 이렇게 네. 한번 꺾어줘요. 지금 보면 꺾여 있죠. 이 방향으로 꺾일 때는 이 정도 두께의 힘을 낼 수 있고 이 방향으로 꺾일 때는 이 정도 두께의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들은 자동차가?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강이 들어간 시점이 사실 현대차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최근이에요. 이제 네. 한 10년? 그렇죠. 한 10년 정도 안쪽이에요. 그때부터 현대차가 급격하게 튼튼해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디자인이라든가 재원상 출력이라든가 뭐 실내 뭐 이런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자동차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본기예요. 안전. 네, 근데 현대차가 예전에 잘 팔렸지만 네.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게 기본기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현대차가 기본기가 언제부터 특히 좋아졌냐면 특히 좋아진 게 이 네. 신형 플랫폼이 적용된 시점부터거든요. 아, 신형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된 차가 소나타 DM8. 그 시점부터 그 뒤로 나온 현대 신차들이 다 이 최신 플랫폼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네. 평가가 막 좋아졌죠. 아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서스펜션? 그런 게 또 좋아야지 자동차 승차감을 좌우한다고 배웠거든요. 자동차 이런 미디어라든가 네. 뭐 기사라든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네. 승차감이라든가 핸들링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서스펜션이 단단하다. 맞아. 뭐 부드럽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 이상의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산타페가 도대체 뭐가 좋아졌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빼놓을 네.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스펜션이 뭐 어떻게 세팅이 됐고 어떤 서스펜션이 들어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하체를 구성하는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선회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으로 쏠림 없이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할 때 네. 전체적으로 그거에 모두 관여를 하는 지오메트리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지오메트리. 네. 우리가 차를 탔는데 산타페 타고 네. 운전하다가 핸들 꺾으면 차가 기우뚱기우뚱 하는 느낌이 어땠어요? 배 타는 느낌처럼 네. 그러니까 낭창낭창.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승차감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서스펜션이 딱딱하면 승차감이 좋을까요? 안 좋다 안 좋죠. 느껴져요. 그래서 당연히 승차감을 신경 쓰다 보면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댐퍼라 스프링을 부드럽게 하면 고속에서 선회를 한다든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급제동하면서 피한다든가 이러면 차가 막 뒤뚱거리고 조절이 안 돼요. 이렇게 엎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엎어지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안 되고 밀려나가는 거죠. 물렁물렁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고가의 차들은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을 써서 네네. 댐퍼를 강하게 돼 있다가 약하게 돼 있다가 조절을 하잖아요. 네, 뭐 맞아요. 에어 서스펜션도 달고. 근데 그거보다 먼저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뭐냐면 거예요? 서스펜션을 만들 때 이 로어암, 그다음에 위쪽에 스트럿 이런 네. 거의 연장선에 타이어의 접지의 중앙에서부터의 연장선을 연결한 거를 롤센터라고 하거든요. 롤세타. 네, 롤센터. 근데 이 롤센터는 보통 차의 무게 중심보다는 조금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옛날의 현대차는 네. 차의 무게 중심하고 롤센터의 거리가 멀었어요. 왜요? 그게 만들기 쉬우니까. 근데 요즘 현대차는 그것까지. 롤센터가 높아졌어요. 롤센터가 높아진다고 해서 차의 무게 중심이 바뀌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무게 중심이 롤센터보다 조금 위에 있는데 롤센터를 높이면 무게 중심하고 가까워졌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은 차에 똑같은 서스펜션 댐퍼를 써도 롤이 줄어요. 아, 이 롤링하는 게 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부러 서스펜션을 막 고가의 전자제어식을 안 넣어도 기본적으로 댐핑을 부드럽게 설정했으니까 일상주행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다가 네. 급선회를 한다든가 이러면 일정 수준에서 롤을 딱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부터 이 산타페에 적용되어 있는 이 3세대 플랫폼은 바뀌었다는 거죠. 타보셨을 때도 확실히 그 롤링이 좀 적어졌다고 느끼셨나요? 갈 때는 일부러 일상적으로 그냥 크루징하면서 갔어요. 아, 그랬더니 서스펜션이 부드러웠어요. 아까 오. 네, 누구나 느끼겠죠. 네네. 승차감이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물론 시승차가 휠이 워낙 제일 큰 휠이 껴있다 보니까 풀옵션이니까. 네, 노면의 자잘한 진동은 조금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18인치나 이런 거 끼면 해결되는 거고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올 때는 좀 달렸거든요. 네, 한번 좀 밟아보셨어요? 다이나믹하게 좀 달렸어요. 막 과속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코너에서 속도 안 줄이고 돌아보고 어때요? 우리가 일상주행을 갈 때 이 차가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 정도 속도에서 이렇게 꺾으면 얘는 확 넘어가겠구나. 예상을 하잖아요. 네. 얘는 예상보다 그 롤이 훨씬 적어요.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적은 거였어요? 그 많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차 자체에 롤이 있고요. 사람이 느끼는 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롤은 변하지 않았는데 시트 포지션이 여기에 있는 차하고 여기에 있는 차는 사람이 느낄 때 누가 롤이 더 많다고 느끼겠어요? 위에 있는 차. 그렇죠. 왜냐하면 롤이 시작하는 지점, 롤센터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이 롤센터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앉아있는 위치가 여기면 움직이는 거리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움직여도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까지 가잖아요. 이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롤을 평가할 때는 내가 느끼는 기울임의 크기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고요. 기울임의 각도를 봐야 돼요. 더 배워야겠다. 좀 더 알려주세요. 맴매 좀 하면서 알려주세요. 세단인데 롤이 되게 심한 차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롤 각은 더 큰데 사람이 느끼는 롤은 더 적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낮은 곳에 있으니까. 세단이 훨씬 더 포지션이 낮으니까. 그쵸, 네. 그러면 여기 뒤쪽에선 이런 것들은 다 구형이랑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 플랫폼 자체가 더 뉴 산타페에서 이미 갖다 썼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앞쪽에 이 서브 크로스 멤버에다가 이 하이드로 부시 넣었다 이런 것도 광고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더 뉴 산타페도 하이드로 부시였어요. 아, 그래요? 산타페 TN 때는 아니었는데 더 뉴 산타페도 하이드로 부시가 들어가 있었어요. 페이스리프트 그렇죠. 때부터. 페이스리프트 때. 그러면 저거는 스토퍼? 댐퍼 스토퍼는 이제 댐퍼 쪽에 이렇게 끝까지 가서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스폰지라든가 이런 재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스토퍼라는 걸 넣어놔요. 스토퍼. 여기와 여기에 벽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땅 부딪히면 충격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충격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접지력이 삭제돼요. 왜 삭제되냐면 자동차 노면은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것처럼 평평하지 않아요. 노면은. 그리고 차는 계속해서 무게 하중이 변해요. 각 바퀴마다. 네. 그래서 계속 휠이 지면에 타이어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서스펜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범프를 딱 쳤는데 너무 세게 쳐가지고 끝까지 가서 딱 붙어버린 거예요. 붙는 순간
이 서스펜션은 막대기가 돼요. 아, 노면을 네. 못 읽네. 그렇죠. 막대기가 되니까 노면을 추종하지 못하게 돼요, 타이어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튕겨 나가면서 접지가 상실되겠죠. 그러면 차가 스피난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퍼를 놓는데 스토퍼를 길게 놓으면 스트로크가 조금만 가도 금방 스토퍼에 부딪히겠죠. 네. 그래서 스토퍼 길이를 조정을 해서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거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번에 좀 긴 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더 뉴 산타페께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도 왜냐하면 차 무게나 이런 것도 바뀌었고 디자인이나 전고나 휠베이스라든가 이런 거 다 바뀌었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변화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스트로크가 더 길어졌을 때 범프 스토퍼로 늘렸다. 그러면은 전체 길이에서의 스토퍼의 비율을 따졌을 때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지금 딱히 특징적인 부분은 안 보이나요? 예전에 한 10년 전 현대차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었다 이 정도지 더 뉴 산타페랑 비교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소렌토랑 비교해봤을 때는요? 소렌토도 산타페보다 먼저 신형 플랫폼이 적용됐기 때문에 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선택은 산타페 대 소렌토. 당신의 선택은요? 산타페죠. 왜죠? 소렌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네. 가격이 페이스리프트 전하고 비슷했으면 고민을 할 거예요. 가격이 산타페하고 소렌토 페이스리프트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차이가 맞아요. 없어요. 네. 한 100만 원? 네, 근데 왜 구형사요? 아, 역시 차는 신차지. 무조건 신차입니다. 여러분, 차는 신차예요. 싸우지 말아요. 디자인은 언제든 바뀌어요. 나는 소렌토가 좋아 죽겠다 그러면 사시면 돼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개인의 취향은 존중하지만 저한테 꼭 추천해달라 그러면 저는 신차.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핸드폰은 무조건 새로 나온 게 최고다. 이게 또 두껍다고 또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이게 그냥 주물로 이렇게 해서 용접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현대차가 이런 거 만들 때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공법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좀 고가의 차들은 이런데 알루미늄 합금 같은 걸 써서 무게도 더 줄이고 근데 지금 보면 산타페는 여기 너클은 알루미늄 합금을 썼어요. 근데 로암 같은 경우는 그냥 철제를 썼는데 네.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엔 되게 너무 미미한 부분이라서 여기다가 알루미늄 합금제를 넣어서 무게를 가볍게 했다. 그게 로드홀딩이나 승차감을 체감할 정도의 변화를 주느냐? 아니다.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여기 백이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왜 이렇게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여기가 왜 뻥 뚫려 있냐면은 이 차가 옵션으로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4륜구동을 선택하면 저 미션 쪽에 이쪽에 TC가 들어가요. 네.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게 들어가고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이 공간으로 해서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옵니다. 뒤로 쭉 가서 저 뒤쪽에 여기에 디퍼런셜 기어라는 게 달려요. 디퍼런셜 기어가 달려서 디퍼런셜 기어에서 다시 좌우로 휠로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 건데 TC가 하는 일은 보통 이게 엔진이 앞에 있고 미션이 앞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등속 조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동력이 내려와서 좌우 휠로 전환이 되는데 종방향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TC예요. 얘가 종방향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맨 끝으로 오면 바퀴의 방향하고 안 맞죠. 그래서 이 방향을 다시 좌우로 틀어주는 게 디퍼런셜이에요. 아, 디퍼런셜이구나. 근데 여기도 지금 되게 뭔가 두껍게 돼 있네요. 뒤쪽에 차대를 잡아주는 이제 멤버예요. 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네. 밑에서 보시면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프레임이 차대를 지지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이 프레임에 서스펜션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서스펜션들이 이 프레임에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네. 서스펜션이 견고하게 딱 물려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얘가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엄청 튼튼하게 돼 있네요. 차체가 좀 단단한 느낌이 난다. 네. 이런 게 보통 이게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럼 다른 차에 비해서는 저게 두꺼운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건가요? 작은 차들 있잖아요. 네. 소형 차들은 이렇게 우물정자를 쓰지 않아요. 그냥 일자로 된 걸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진짜?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소형차들은 서스펜션을 이렇게 멀티링크로 독립식으로 쓰지 않고 좌우가 연결되어 있는 토션빔을 쓰잖아요. 아, 토션빔. 토션빔을 쓰게 되면 멤버가 그냥 차체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멤버가 우물정자로 딱 돼 있으니까 잡아주는 힘이 이렇게 판때기 하나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보다 여러 사각형으로 개.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매달려 있으면 얘가 버티는 힘이 강하겠죠. 네. 요런 데 잡아주는 것도 이렇게 에워싸듯이 철판을 이렇게 보강을 든든하게 하지 않고요. 아. 그냥 다 오픈돼 있었거든요. 어머, 진짜. 근데 지금 보면 되게 보강이 튼튼하게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네. 철판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딱 꺾여서 힘을 주고 있고 이런 데도 이제
알루미늄 합금 같은 거 쓰고, 이게 이제 트레일링 암인데 이 너클을 잡고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진동 같은 거 흡수하는 이런 부시도 달려있고. 아, 그러네요. 무게추 같은 건데 양철판 떨 때 손으로 이렇게 딱 대면 소리 들나잖아요. 그쵸. 그런 역할, 무게추 중심 역할을 하는 건데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네. 근데 이게 현대차가 특별하다 이런 거보다는 좋다고 얘기하는 독일차라든가 이런 걸 많이 벤치마크해서 많이 따라갔다고 봐야죠. 사실 이 기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 차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이런 커버들도 원래는 있었나요? 이런 커버 제네시스는 다 있어요. 특히나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커버를 써도 네. 커버가 보통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연도 네네. 커버도 플라스틱 쓰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지금 보면 현대 거는 약간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아요. 강화된 부직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좋은 게 흡음재 느낌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흡음 효과도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하다가 돌을 맞는다든가, 아니면 바닥을 긁는다든가 이럴 맞아요. 때 플라스틱은 바로 깨져요. 그니까요.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이거는 같아요. 텐션이 있어가지고 그니까. 자국은 남겠지만 손상에 좀 더 유리하죠. 그러면 후면부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휑한 느낌이에요? 보통 적재 공간이잖아요. 네. 적재 공간이다 보니까 트렁크. 네, 여기 위쪽으로 약간 소음이 들어오거나 이래도 좀 티가 덜 나요. 아. 소음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이 휠하우스 앞쪽이 2열 승객석이나 3열 승객석에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좌지우지를 네, 하는구나. 타이어가 굴러갈 때 그 소음이 이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소리가 되게 시끄러우니까 네. 거기 같은 데는 방음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데는 사실 좀 취약한데 지금 보면 산타페는 여기도 방진 작업을 해놨어요. 아, 이거 한 거예요? 물론 애프터마켓에서 막 전체 막 방진 뿌리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한 거다. 보통은 이것도 안 돼 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냥 맨 철판. 이거 보고 지능 묻었다 생각했어요. 이게 방진용. 근데 이게 여기 배기구가 진짜 뚫려 있어요. 근데 쌍발이 아니라 한쪽만 있네. 머플러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게 있고 하나로 나오는 게 있고 네. 하나로 나오는데 팁 두 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 했을 때 네. 머플러에서 두 개가 파이프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로 나와서 두 개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죠.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로 나와서 두 개로 갈라지는 거는 그냥 그냥 하나짜리랑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배기에서 아예 파이프가 두 개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쪽 파이프와 이쪽 파이프가 경로가 달라요. 배기 압이 얼마나 걸렸냐에 따라서 경로를 돌아나가는 배기의 흐름이 바뀌어서 배기 저항이라든가 뭐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뚫려 있는 거는 그 역할을 못 하는 거냐? 네. 아니에요. 이 머플러를 이제 컨벤셔널 머플러라고 하는데 네. 옛날 투스카니 시절 네, 투스카니. 튜닝하던 시절 보면은 대포알 같은 머플러 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한 명칭은 프리 머플러예요. 프리 머플러. 네, 프리 머플러하고 컨벤셔널 머플러 조합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프리 머플러거든요. 프리 머플러는 배기가 지나가면 소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소음기 역할을 하는 건데 프리 머플러는 고음을 잡아요. 아. 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파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위쪽 영역대 소리를 잡아요. 네, 그렇죠. 고주파를 잡으니까 프리 머플러만 달아놓으면 배기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저음으로 나. 맞아. 하면서 저음으로 나겠죠. 저음을 잡는 게 이 컨벤셔널 머플러예요. 사랑해서 배기구가 하나밖에 없어도 실제 이 안에서는 머플러의 배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리고 프리 머플러랑 다르게 이런 컨벤셔널 머플러는 용량이 큰 게 좋아요. 그럼 얘 정도면 큰 이거 거잖아요. 굉장히 큰 거죠. 네. 진짜요? 왜 큰 게 좋으냐면 배기는요 얼핏 보면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아요. 밸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배기가 나갔다가 닫혔다 나갔다 닫혔다 이거를 반복해서 그게 모아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선풍기 틀면 바람이 연속적으로 나오죠. 근데 부채는 어때요? 계속. 치면 바람 오고 안 멈추면 안 치면. 오고 다시 치면 오고 이걸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결국 팡팡팡팡팡 이렇게 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맥동이라 그래요. 맥동. 문제는 저속 주행을 하면 이 펑펑펑펑 하는 리듬이 길겠죠. 네. 펑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팡팡팡팡팡 하면 괜찮은데 나간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 안에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대기가 일로 빨려 들어가요. 아. 다음번에 나올 때 이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거랑 충돌하잖아요. 네. 충돌해서 저항이 생겨요. 그거를 맞아요. 맥동 저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량을 키우는 이유는 이 맥동 저항을 여기서 흡수해 주는 거예요.
저항이 생기면 첫 번째로 출력 저하가 오고 리스폰스 떨어지고 네. 연비 떨어지고. 여기 멀티링크도 상당히 두껍게 돼 있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로우암 역할을 하는 건데 옛날에 보통 좋은 서스펜션 그러면 W15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로우암하고 어퍼암이 있고 그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약간 W15하고 비스무리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W15에서 파생된 형태예요. 지금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인데 맥퍼슨 스트럿은 어퍼암이 없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퍼암이 없어도 되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맥퍼슨 스트럿은 댐퍼의 위쪽 부분이 네. 어퍼암 역할을 해요. 맥퍼슨 스트럿에 들어가는 이 댐퍼들은 굽힘 강성이 굉장히 강해요. 약한 걸 쓰면 그냥 부러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서스펜션은 이 댐퍼가 어퍼암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가 직접 굽힘 강성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지금 보면 로암이랑 스트롯이 약간 댐퍼가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 스트롯에서부터 이 로암의 연장선을 쭉 그은 다음에 저 연장선을 만나는 지점을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네. 거기서 타이어의 중심선의 지면의 닿은 부분에서부터 연장선을 거기서 만나는 지점, 이쪽 반대쪽도 지점에서 만나는 점이 있어요. 거기가 롤센터거든요. 꼭지점. 그 롤센터를 높이기 위해서 고심해서 만든 거죠.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3세대 플랫폼 자체가 롤센터를 높였기 때문에 네. 롤 저항이 커졌어요. 더 단단한 댐퍼를 쓰지 않아도 롤에 대한 저항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승차감과 핸들링을 양립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우리 선생님 소렌토보다 산타페래요. 선생님 근데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저 약간 처음 배운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배워갑니다. 선생님 그만요. 스탑잇. 여기도 보면은 네, 너클이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서스펜션 링크에 연결이 돼서 고정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서스펜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겠죠. 네. 움직일 때 여기가 무거운 게 좋을까요? 가벼운 게 좋을까요? 가볍게 좋죠. 가벼운 게 좋죠. 가벼워야 잽싸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벼우면 서스펜션이 좀 더 노면에 더 잘 추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서 만든 거고, 이게 또 알루미늄 합금이면 좋은 게 브레이크에서 생긴 열, 타이어에서 생긴 열이 전도가 철보다 잘 돼요. 그래서 열이 잘 빠져나가요. 네, 그만. 산타페 좋아요. 저 앞에는 커버링이 다 돼 있는데 이 뒤에는 왜 커버링이 없어요? 이게 있으면 좋아요. 네. 있으면 좋은데 뭐 아무래도 원가가 좀 올라가겠죠. 원가 얼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 대에 10,000원만 잡아도 10만 되면 얼마고 뭐 100만 되면 얼마겠어요. 그렇죠. 제네시스처럼 좀 가격이 나가는 차들은 요런 암에도 공기가 흐르다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공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완전히 커버링이 돼 있어가지고 밑에 흐른 공기가 바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다 돼 있는데 산타페는 제네시스는 아니니까. 아, 그래서 커버링은 없다. 네. 그래도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카바는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달리다가 돌 같은 거 튀면 때려서 상처가 나면 녹이 나거든요. 아, 그거 막아주는 거예요.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산타페를 구매하시는 분들 이 4륜 옵션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나한테 사륜 구동이 꼭 필요한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륜 구동을 장착을 했을 때 다 좋진 않거든요. 연비도 떨어지잖아요. 네, 연비도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지고 관리해야 될 것도 더 많아요. 산타페는 기본적으로 전륜 구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륜 구동은 후륜 구동보다 빗길이나 이런 데 주행할 때 안정감이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사륜 구동이 꼭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프로드도 많이 다니고 네. 좀 그런 주행을 많이 한다. 그러면 사륜 구동이 필요한데 막연하게 사륜 구동이 고속 주행에서 더 안정감이 높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코너링을 할 때 더 코너를 잘 돌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사륜 구동 하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꼭 선택은 안 해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PPD 선생님도 보여주세요. 우리 열심히 일했어요. 아유, 스승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손 씻으러 가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조금 제가 궁금했던 하체 리뷰하고 싶은 차 가져올게요. 네. 오늘 분량 1시간 나오겠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크레이지 튜너 티처의 하체 해부학.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레이지 튜너님과 함께 하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하체 조금 무섭거든요. 네. 우리 브롱코가 녹슬었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하체 보는 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우리 크레이지 튜너 선생님 때문에 하체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녹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역시 현대는 이런 거 없고요. 네, 다음에 하체가 궁금한 차가 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산타페 괜찮다. 사라. 네.
네, 지금까지 비필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